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중흥을 발언하는 포교수행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도 30초 이상 넉넉히 봐주시면 불교대학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정통유구입니다. 정통유구. 정통은 길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다. 정통은 길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조계사를 아시나요? 조계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불자라면 조계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조계종, 조계사, 조계산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사 1주문 큰 가로 현판에는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 여기서 이 조계사의 조계라는 말은 어디서 왔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계는 조계산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조계산은 그 유명한 육조해능 스님이 주석하셨던 보림사의 뒷산 이름입니다. 그러면 육조해능 스님은 또 어떤 분인가?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은 달마대사 이래 6번째 조사인 스님으로 그 이름이 해능입니다. 제가 육조단경 강의에서 꼭 40회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 육조해능 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유튜브 불교대학 재생 목록에서 육조단경 강의를 찾아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대강을 추려볼 테니 잘 좀 들어보십시오. 해능 스님은 광동성 사람으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응구에 발심하여 오조 홍인대사에게 가서 행자 신분으로 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곧바로 자기가 살던 광동성으로 내려가면서 대유령 고갯길에서 의발석을 인연하여 해명스님을 가르치게 됩니다. 곧 조계산 보림사에 잠시 머물렀다가 시기 질투를 피해 15년간 사냥꾼을 따라다니며 때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급성사에서 인종스님의 열반경 강의를 듣는 것이 계기가 되어 자기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곧 거기서 계를 받고는 조계산 보림사로 거처를 옮겨가서 큰 법을 펼칩니다. 그리고 소주자사 위거의 요청에 의해 보림사에서 멀지 않은 대범사 법당에서 그 유명한 육조단경을 설하게 됩니다. 만년에는 자기 고향 쪽 신주 땅 국원사를 짓고 거기서 열반에 드십니다. 저는 육조해능 스님의 행적을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사찰 및 유적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일인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 도량 제상조랑 둘이서 다녔지만 혹시 인연이 되면 우리 유튜브 신도님들과 다시 한번 걸음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잠시 육조해능 스님의 특별한 점, 위대한 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능 스님이란 이 이름은 사실 집에서 부르던 속명입니다. 속명이 그대로 법명이 된 것은 세속법이 곧 부처님 법이라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능 스님은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는 모든 불자들이 경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계종 및 여러 종파가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는 데는 해능 스님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해능 스님의 위대한 점 또 하나는 일절 세속 세상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자 신분으로 크게 깨쳐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도노적 가르침, 즉 동교가 무엇보다 수승함을 곧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도노적 가르침, 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육조 해능 스님과 관계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곳 무일소는 간포도량에 오실 때 금강문 앞에 하얀 빛 옥돌로 모신 육조 해능 스님을 꼭 친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금강문은 무문관 친견대 아래에 있는 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계사의 조계는 조계산에서 그 이름이 왔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틀을 잡은 보림사 그곳에는 예전부터 조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때문에 그 계곡을 조시성 조와 계곡의 계를 따서 그 계곡의 이름을 조계라 불렀고 그 전체 산을 조계 계곡 이름을 따서 조계산이라 하였습니다. 후일 조계산은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계 법문은 당연히 해능 스님의 법문입니다. 세월이 지난 뒷날에 조계라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동교 법문, 정법 핵심 등을 일컫는 상징 언어가 되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새로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조계사의 그 무게감을 그 이름에서 좀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의 조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으로 조계종 25개 본사 중 제1교구 본사입니다. 한국 불교의 1번지가 조계사라는 말입니다.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라는 일주문 현판의 이름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도량 안에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이라는 별도 큰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는 조계종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요 행정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계사 대웅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웅전 건물은 새로 지은 당후가 아니라 1938년 10월 25일에 이전 낙성하였습니다. 본래 건물은 전라도 정읍에 있었던 보청교의 11전 당후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절 이름은 태고사였는데 불교 정화 이후 1955년 조계사로 바꾸었습니다. 아무튼 1938년 서울 사대문 안 도심에 절이 들어섬으로써 우리 불자들의 자긍심이 솟구쳤습니다. 알게 모르게 일제시대 항일운동의 거점 역할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의 등불로서 왜 절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조계사는 대웅전 외에 다른 건물이 없다가 조계사 성역화 불사 이후 역대 주지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은 많은 건물과 넓은 마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신사리가 모셔진 팔각십청탑, 선조의 8번째 왕자인 의창군 이광의 필체인 대웅전 현판, 이 두 개가 아주 특별합니다. 450년 된 회화나무, 천년기념물 구호인 백송도 볼거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현재 조계사는 수행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포교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신행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큰 유물이 있으니 그것은 일제시대 창건 당시부터 이심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조계사 신도분들의 불교 일번지에 대한 자긍심입니다. 저는 조계사 신도님들의 이런 자긍심이 한국 불교 중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조 해능 스님과 조계사 그리고 그 인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절에 백중기도 꼭 올리시고 금강경 수행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부처님이 큰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